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원세동킬 사주 8수 네 번째 종격을 바라보는 현대적인 시각. 종격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주에 관심 있는 분들 중에 자기 사주가 약간 몰린 분들이 많으셔서, 그러니까 보통 사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관심이 있겠습니까? 사주가 적당하게 어떻게 분산되어 있거나 잘 갖춰져 있으면 사주에 큰 관심이 없어요. 그냥 뭐 살아가는데 순탄하고 평탄하면 굳이 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내 사주가 좀 특이하고 살아가는데 뭔가 부딪힘이 있고, 그죠? 그래서 아니면 또 뭐 극적인 일이 한번 일어나고 이러면은 어떻게 그걸 읽을 수 있을까 찾다 보면 사주를 접하게 되죠. 사주를 접하게 되고 또 이걸 맞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주로 관심이 특히 종격 관심 있는 분들은 자기가 종격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적어 놓은 거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글을 적었죠. 일단 90페이지나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100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두 번째 단락부터 이게 제가 들려드린 얘기입니다. 필자가 아는 종격은 이러하다. 사실 이 글의 시작에서 종격에 대해 한 말이 종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작에서 뭐라고 했냐면 종격은 그냥 몰려있는 것이다. 몰려있는데 오행으로 몰려있으면 보통 종격이라고 읽습니다. 오행으로 몰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인자로 몰려있으므로 그 몰려있는 내용이 어떠하든 자신의 세계 속에 빠져서 산다. 그러니까 오행으로 몰려있다는 말은 하나의 사주가 그러니까 뭐 완전히 하나로 다 되면 목으로만 다 되든가 화로만 다 되든가 그런 사주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은 일간은 다른 건데 일간 외에 대부분의 것들이 하나의 오행으로 이루어진 그런 형태 주로. 그래서 그 인자가 일간이 봤을 때 그 하나의 몰린 형태를 봐서 그걸 무슨격 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몰려있으면 어떻다? 사주팔자 내에 같은 인자들이 많으면 대부분 어떻게 산다? 그 인자 안에 갇혀서 산다. 그렇죠? 외부와 커뮤니케이션이 어렵고 사회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그만큼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현대사회라는 거는 되게 다채롭잖아요. 다채로우면은 뭐냐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수단이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고 더 다양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하나로 몰려 있으면 그만큼 더 고립돼서 사는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주에서만 몰려 있는 게 아니고 현실도 그렇게 고립된 형태로 많이 살더라. 그래서 나 안에 갇혀 있다, 그런 말 제일 많이 쓰거든요. 과거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사회 구조에서는 종격들이 자신의 것을 뭐 아니면 도라는 신념으로 밀어붙여서 자신의 세상을 건설할 수 있었지만, 현재의 평등과, 여기 평등이 있는데 또 공정을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이런 사회 구조화에서는 개인의 신념이나 주장은 그냥 묻혀버리기 일수인 것이다. 일단 완전히 몰린 사주를 가진 사람의 삶을 보면 실제로는 대부분 고립된 삶을 살아간다. 필자의 경우 50년대의 종격 사주를 가진 분과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의 종격 사주를 가진 분들의 삶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는데, 사실 60년대의 종격을 가진 분들의 삶은 일반적인 명리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잘 나가는 삶을 살아온 걸 볼 수 있고, 대운의 영향에 따라 조금의 등락은 있었지만 대부분 자신의 삶을 만족하고 살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 60년대의 사회 자체는 좀 고립된 형태의 사회였잖아요. 그럴 때는 종격들이 자기 잘하는 것만 밀어붙이고 자기 뚝심으로 밀어붙이고 해서 뭔가 이뤄낼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70년대,
이후의 종격은 대부분 힘들게 산다. 제가 72년생입니다. 72년생. 그 70년대 생들 보면 종격, 뭐 60년대 생도 마찬가지고요. 되게 힘들게 삽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모르죠. 실제로 그 70년대생 같은 경우는 삐삐, 시티폰, 그 다음에 PCS, 휴대전화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3G, 4G, 5G, 뭐 지금 막 나오고, 이제 6G까지 테스트되고 있는 상태니까, 그러면서 계속 변하는 거죠, 컴퓨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워낙, 그러니까 이름하여 8비트 컴퓨터 때부터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실제 그때부터 컴퓨터를 하고 제가 프로그래머하고 나와 있는 뭐 지금 이 영상을 찍으면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거의 없을 때 초창기에 제일 처음에 개발됐을 때 그럴 때 뭐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했고요. 근데 제일 처음에 나오니까 제가 그 프로그램을 써보고 설명을 내줘야 되니까 무조건 다 써보고, 그러니까 컴퓨터로 가능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제일 먼저 써봤어요, 제가. 그래서 실제 그 앞에 강의 찍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완전 새로운 프로그램이 와도 새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을 한번 해본 사람은 어떤 차가 와도 다 운전할 수 있듯이 똑같은 거죠. 그런데 저 말고 다른 70년대생 중에는 컴퓨터도 아주 어려웠는데 이제 휴대폰이 나오니까 휴대폰도 너무 어렵고, 그죠? 이게 뭐 이제는 그 다음 번을 하려니까 그게 또 어렵고, 이제 뭐 TV나 냉장고나 이런 데서도 인터넷이 다 되고 막 그러는데 그것도 어렵고, 너무 쉽게 만든다고 생각하는데도 어렵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특히나 종격인 사람들은 어떻다? 더 어렵다. 자기 안에 완전 갇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90년대 이후의 종격은 대부분 학교에서 왕따로 시작한다고 하던거야. 실제로 이게 90년대 이후에 그 일본에서 이지메라는 문화가 급격하게 들어오면서, 사실은 개인주의 문화죠. 개인주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제 왕따라는 것도 한국에서도 대놓고 왕따는 그런 형태로 했는데, 이 왕따를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사주적 구성은 뭐 어떻더라? 몰려있더라는 거죠. 한쪽으로. 종격에 가깝게 몰려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종격 사주를 가진 사람의 특징을 보면 40대 이전에는 누군가에게 기생해서 살아간다. 기생해서 살아가는 이유는 다양성이 없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따라가는 게 주로 부모나 친구나 그러니까 형제나 이런 쪽. 누군가에게 기생하려면 일단 사람이 순하고 착해 보여야 한다. 그 누군가는 대부분 부모다. 20대가 넘어서면서 이성 중 자신이 기생할 이성을 찾는다. 그리고 빨리 되도록이면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그렇게 이뤄놓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변화 없는 삶을 살아간다. 40대가 넘었으면 조금씩 사람이 변하기 시작한다.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40대들은 이게 금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금기가 되면 자기가 완성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고집을 표출하고 자식이 생겨나면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노력을 과도하게 함으로써 폭력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실제로 이게 자식을 때리는 부모들이 정말 사회적으로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자기 자식을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전에는 자기 소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가 함부로 할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낳았으니까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자식도 하나의 인격체인데. 그런데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고 자식을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식을 때리기 시작하면 그 폭력성이 정말 사주에 강한 사람들은 외부로 드러나게 시작하는 거죠. 제가 상담해 드린 분 중에는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정말 이게 남자인데 그러니까 그 아내분이 상담 온 거죠. 그러니까 아내분한테 이 남편이 폭력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분도 좀 종격이기도 하고, 모든 종격이 폭력성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드리는 말로, 그러니까 폭력성이 있다 이러니까 그 와이프분이 웃어요.
이 사람이 폭력성이 있다고요? 웃어요. 그런데 지금 한 6년 지났잖아요. 그때 출산하고 막 하면서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이 이 와이프분은 일하고 남편분은 육아를 해요. 기생할 사람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 기생할 사람으로 자기가 숙주가 된 거죠. 네. 그 저한테 상담받은 분이. 근데 애를 이제 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장난스럽게 하다가 이제는 화를 내면서 때리고, 그죠? 애가 이제 유치원 들어갈 때 됐는데 뭐 그런 식으로 점점 발전하더라는 거죠. 정말 그러니까 자식 때리는 부모만큼 사회적으로 그 빈약한 아무 힘없는 부모가 없습니다. 자식 때리는 어디 힘 자랑할 데 없으면 자식한테 힘 자랑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때리는 이유도 뭐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 그렇습니다. 고집을 표출하고 자식이 생겨나면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노력을 과도하게 함으로써 폭력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러한 점은 원래 내재되어 있는 폭력성이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영역이 커짐으로써 표현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주변을 장악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장악당한 사람들은 벗어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쉽지 않다. 종격은 이렇게 살아간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결혼 못하는 사람도 많고요. 혼자 갇혀서, 그러니까 오타쿠라고 하죠. 그 일본말로 갇혀서 그런 사람도 많고, 그렇지만 어쨌든 뭐 종격도 사주의 일부고 그 사람의 일부이기 때문에 아주 다양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몇 가지 특징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처럼 현대의 종격 중에서도 불구의 의지로 자신의 영역을 창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 사람만을 보자면 종격은 몰려있는 사람에 불과하고 그 몰림으로 인해 사회에 녹아들기 힘든 사람이다. 종격 사주가 한방 힘 있는 사주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60년대 이전의 종격에 관한 통계만 공부한 사람이다. 그래서 실제 종격 사주를 되게 좋게 보고, 아, 당신 종격이니까 이거 하면 돼, 종격하니까 뭐 하면 돼, 막 이런 식으로 사주를 봐주는 사람도 있어요. 주의해야 될 상황 말 안 해주고. 근데 그 사람들은 실제 어떻다? 좌절하게 됩니다. 좌절. 부딪힘에 좌절하게 되죠. 그래서 종격들이 좀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종격이란 말은 뭐냐면 없는 게 많다는 거죠. 그 없는 걸 어떻게 채워갈 수 있는지도 같이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죠. 그럼 네 자식이 종격이면 어떻게 키울 건데? 그렇게 나쁘다면서? 하고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일단 종격 사주를 가진 아이는 부모의 손길이 아주 중요하다. 이 아이를 키울 때 부모의 마음은 기다림이어야 한다. 고집이 너무 세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거나 아예 아무 고집 없이 시키는 것만 하거나 할 것이고, 또 어떤 아이의 경우엔 끊임없이 자신을 숨기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종격의 아이를 키울 때는 정말 세심하게, 정말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종격을 가진 아이는 한 가지 색깔을 가진 도화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종격을 다르게 설명하면 제가 몰렸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색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색. 그러니까 그 한 가지 색을,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그냥 도화지다. 거기 뭘 그리냐에 따라서 어떤 다양성이 생길지 모른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설명이죠. 그래서 자신의 대운과 부모, 그리고 가정과 학교의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색깔로 채색되는 청소년기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므로 대운의 환경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대운에 따른 아이의 표출되는 성향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부모는 그 아이의 교육 방향을 잡아줘야 한다. 그렇죠? 얘를 무조건 한쪽으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지가 밀어붙이는 것을 응원해 줄 것인지, 그거를 이 사주를 보고 판단해 줘야 되는데, 그 판단 기준은 개사주의 왕한 형태나, 그러니까 그 잘 써먹을 수 있는 인자를 찾아서 그거를 응원하는 형태나, 아니면 귀한 형태. 아, 걔가 뭘 하면 어떤 인자가 들어오면 그 이 사주가 잘 풀릴 수 있다는 그런 형태로 일단 잡아서 그 포인트를 잡아서 그쪽으로 좀 밀어붙여 주는 거죠. 그쪽을 할 수 있게. 그러면 또 종격은 어떻다? 밀어붙이는 힘이 강하니까 그쪽을 잘해요, 오히려. 그래서 종격인데 부모의 영향에 의해서 아주 잘 된 케이스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죠. 요즘 산만하다고 하잖아요, 애들이. 산만하다고 하는데, 종격인 사주인 사람들은 산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만 잘 맞으면 그 부분을 밀어붙이는 힘은 강해요. 그러니까 5, 60년대에 자기가 알아서 자기 걸 찾아내는 그런 종격들은 잘 살았지만, 현대에는 아주 다양성이 많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부모의 아니면 선생님의 어떤 어드바이스가 걔한테 실제 아주 큰 자극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밀어붙였을 때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말로 보살의 마음이 필요하다. 종격의 아이를 키울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인데 하여튼 읽어보시고 마지막 단락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건 제가 말로풀이 해버려서 많이 안 읽어지네요. 이게 특히 종격 아이의 삶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기존 철학관을 하는 사람들이 종격을 대하는 태도 때문이다. 어릴 때 자기 아이의 사주를 봤는데 종격이니까 알아서 잘 살 거라고 했다는 부모들이 많이 상담 요청을 해온다. 잘 나가기는커녕 사회 부적응자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는 하소연을 많이 들었다. 다시 말하자면 종격은 좋은 게 아니다. 그냥 흰자와 노른자가 있는 계란일 뿐이고 잘못하면 깨어지는 아주 조심스러운 존재들이다. 이 존재들이 부모의 노력으로 잘 자라난다면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사이코패스 성향의 사회 불안 세력으로 성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종격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한 20%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이 있어요. 몰려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향 역시도 그걸 어떻게 자기가 몰린 부분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자기한테 아주 유리한 써먹기 좋은 인자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써먹기 좋은 건 사회적으로 돈 벌 수 있는 인자나 직업을 구성할 수 있는 인자죠. 그런 쪽으로 잘 풀어내서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도화지라는 말이 그런 게 똑같은 도화지인데 어떤 거는 명품이고 어떤 거는 명하고 어떤 거는 그냥 끝나는 습작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종격 사주도 많이 관찰해 보시고 그러니까 이게 종격 사주로 진짜 웃긴 건 뭐냐면 이게 종격이냐 아니냐가 싸우고 있습니다. 미친 것들이죠. 종격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무슨 격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주가 뭘 해야 잘 살 것인가를 찾아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싸우고 있는 것들은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종격 사주를 볼 줄을 모르는 거죠. 아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종격 사주를 볼 때 일단 성인의 종격을 가지신 분들 중에 잘 나가는 분들이 눈에 띈다면 그 부분부터 관찰하기 시작하면 역으로 좋은 인자를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종격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